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하다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정보, 저는 또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상 촬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안 PD 어떤 준비를 했죠? 오늘은 Q&A를 할 때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이유로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안 PD가 이거 분량을 뽑아낼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하지 보형물을 뭘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합성 보형물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리콘을 썼을 때랑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고어텍스를 썼을 때 그때는 코안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캡슐을 만들어야 돼서 코하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캡슐 안에 있는 거를 캡슐을 조금 찍고 바로 꺼내버리면 실리콘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코 안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고어텍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밀도가 높은 거, 밀도가 높다는 건 고어텍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들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직하고 유착이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고어텍스 중에 이제 밀도가 조금 낮은 애들이 있어요. 뭐 회사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조금 더 그랬고, 이제 그런 애들은 조직하고 유착이 심해서 그럴 때는 비개방으로 조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환자분의 코를 높이는데 너무 무리하게 미간 쪽에 높이를 줬다. 그리고 주변 조직이 압력을 많이 받는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수술 초기라면 미간 쪽에 아픈 거는 뭐 술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약간의 미세한 염증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다 없어졌다 반복됐다 하는 경우, 그럴 때는 무조건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증상들이 어떤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간의 높이를 어느 정도 좀 많이 준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 살을 조금 앞으로 당기게 되면 눈이 좀 모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마치 앞트임을 한 것처럼 살이 약간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폭이 조금 넓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미간 높이를 많이 높이지 않았는데도 눈 자체가 좁아 보이는 건 이 방에 책상이 들어와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책상이 없으면 그래도 좀 좁은 방의 크기를 원래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책상이 들어오면 그 책상의 부피만큼 여기가 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여기가 뭔가 공간감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눈 사이가 좀 몰려 보일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 자체가 어느 부분에서 휘어 있느냐, 그 휜 거 자체가 바깥에까지 표시가 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게 바깥으로 표시가 난다. 그러면 비중격 망곡증 자체를 좀 건드리게 되면 교정되는 듯한 효과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코를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수술 초기에는 운동하다 코를 맞게 되면 이건 좀 영향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조직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 시기잖아요. 그 상처가 회복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운동 중에 충격을 받았다면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약간씩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으로 나타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고 6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그 완충 역할은 남아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의 이제 충격은 코가 받아냅니다. 코 바깥에 특히나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는 자리에 박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형물 자체가 안에서 고정을 하지 않는 스타일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이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피도 좀 차 있고 붓기도 좀 차 있는 상태니까. 그럴 때는 바로 누워 자시는 게 맞고요. 박리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거기에 상관없이 엎드려만 주무시지 않는다면 약간씩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주무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축농증 때문에 코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한 의미에서 축농증은 이제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은 우리 코 말고 그 부비동 안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 염증이 있는 거고 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를 푸는 행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코를 수술하고 흥흥 이렇게 하게 되면 압력이 가해지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마친 코 자체에 영향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코를 푼다는 행위 자체가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고, 축농증 자체는 코 수술하고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축농증에서 코는 계속 풀어야 돼요. 이러시면 일단은 이제 본인에서 약간의 대처 방안으로 코 세척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아니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코 안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네, 이상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모아서 Q&A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그런 약간의 궁금증들에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저는 더하다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